전북 지역은 우수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도지만 전북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북산 농축산물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안군수가 직접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만나며 부창대교 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리 건설로 지역 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비서실장 공석을 외부 인사로 메우면서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를 증액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를 1,095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우수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도지만 전북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북산 농축산물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사과 재배 농장입니다. 이곳에서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최인규 씨. 최 씨는 해마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지만 판로가 고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잘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전남 광주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정읍에도 하루빨리 도입이 돼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큰 매장으로 우리 정읍의 농산물들이 제대로 좀 공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 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전주시 내 대형 유통업체 9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산 농산물은 2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9%가량은 타 지역 농축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대형마트 가운데 일부는 노콜푸드존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농산품 전시 판매를 의무화한 곳은 없는 데다 노콜푸드존 자체가 없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존 자체를 형성하지는 않고 있어요. 로컬푸드 SKU 자체는 운영은 하긴 하죠. 근데 존 자체는 형성 안 돼 있다는 거죠. 전북 쪽도 될 수 있고 전남 쪽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우수 농축산물이 대형마트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농산물이 21.5%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좀 개입을 해서 최소 한 40-50% 정도는 전라북도 농산물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강제적으로라도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1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북 지역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유통 현황을 파악해 지역 농산물 전시 판매량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10년 넘게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 부안군은 군수가 직접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만나며 다리 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리 건설로 지역 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고창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눈앞에 있는 고창군을 가기 위해선 무려 1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를 가로지를 수 있는 부창대교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다리 길이만 7km가 넘는 부창대교는 부안과 고창을 오가는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부안군은 최근
부창대교 건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다리 건설을 통해 군산 새만금과 부안 격포, 고창 90호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를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권익현 군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건설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군수님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관광형 좀 교량으로 하자.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뭐 해넘이 뭐 전망탑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역 주민들은 부창대교 건설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젓갈로 유명한 곰소를 찾는 유입 인구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오히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쏠릴 수밖에 없죠. 80% 쏠린다 봐야 되겠고. 여기서 하면 반대가 좀 많다고요. 부창대교를 만들었을 때는 차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노력을 하자 이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것만 내가 들어오는 거가 네,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부창대교 건설안이 5차 국토개발 기본 계획에 포함된다면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를 거친 뒤 건설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라북도가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를 증액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를 전년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1,095억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는 114억 원으로 가결했습니다. 무상급식비 인상은 급식 단가를 2년마다 200원씩 올리기로 한 전북 도교육청과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전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박 시장이 얼마 전 비서실장 공석을 외부 인사로 메웠는데 이를 두고 또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A씨. 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자 비서실장에 임명됩니다. 저는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비서분들이 필요했지. 그렇지만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도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시장 재량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지만 박 시장이 자리를 보존해 준 겁니다. 박 시장은 비서실장이 물러난 지 100일 만에 외부에서 발탁한 최모 씨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했던 인사로 박 시장의 러닝메이트였습니다. 무려 4명의 비서실 직원을 모두 별정직으로 채운 겁니다. 김제시 의회는 그동안 공직 내부에서 채용할 것을 박 시장에게 권유했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제시 행정을 잘 아는 집행부 공무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시장 자신을 위한 행정과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지적합니다. 비서실에서 비밀이 새어나간다며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하며 결정직으로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박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정치력을 보완하기 위해 최모 비서실장을 채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행정 35년 출신이기 때문에 제 정치적 정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명을 강행하면서 박 시장과 시의원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요. 남원시가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문위원을 통한 투자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서울 지역 한 호텔에서 민선 7기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재경 향후 기업인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과 중요 시책 등을 자문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환주 남원시장도 함께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인천 향후 회장을 맡고 있는 스피코 장영복 대표가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남원시 발전과 또 산업단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순창구는 지역 특산품인 블루베리 실습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 귀농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구림면에 위치한 소득개발 시험포에 있는 블루베리 실습 농장 한 곳을 청년 귀농인에게 분양했습니다. 분양을 받은 청년 귀농인은 올해 블루베리 400kg을 수확해 6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대상 분양 농장을 2곳으로 늘리고 면적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년 농업인 실습 농장을 점차 확대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순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수인데요. 전라북도가 어선 증가와 해상 기상 악화 등 사고 위험이 큰 조업기를 맞아 어선 안전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수협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어선과 낚시어선 74척을 확인합니다. 합동 점검반은 어선의 긴급 군안용 무선통신 장비 설치와 각종 장비 정상 작동, 모터 이상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설비가 규정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순창군 복흥면 일대는 예술 중심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 분포된 장승과 문화자원을 연계해 장승축제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순창군 복흥면 장승총 일대에서는 최근 장승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복흥면 일대 장승축제장은 도립산림박물관 등이 지역에 위치한 문화자원과 연계돼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가 한낮에는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권을 보이며 춥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는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목요일 낮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별다른 추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때이른 추위 속에 점점 메마르고 있는 대기가 걱정입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으로도 특보가 차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